추수감사절 가족 식탁 차리기에 61달러가 늘어 지난해 최고치인 64달러보다 4.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규정으로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4가지 실수를 알아봅니다.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이 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범죄 증거가 확인돼 의원직에서 축출되고 형사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로버트 케네디 무소속 후보, 조 맨시 상원의원 등 제3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 신문들이 20년 만에 3분의 1이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신문들도 다수는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한 식탁을 차리는데 61달러 17센트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등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64달러보다는 4.5% 덜 쓰는 것이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49달러에 비하면 25%나 비싼 수준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서 완전 탈출한 올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가족은 물론 친지, 이웃들과 함께 모여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10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을 차리는데 61달러 17센트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등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64달러보다 4.5% 덜 드는 겁니다. 그러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49달러에 비하면 무려 25%나 비싼 수준입니다. 그만큼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면서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겪었고 아직도 3.2%의 물가 인상률로 연준 목표치 2%에는 못 미쳐 고물가 여파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조류독감 등으로 터키와 계란 등 고기류 등이 최고치로 급등했던 탓에 올해는 그보다 덜 들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터키는 보통 16파운드짜리가 27달러 35센트로 지난해보다 5.6% 싸졌습니다. 터키의 도매 가격은 무려 32%나 급락했으나 그로서리 스토어 등 소매점들이 지금보다는 비싼 가격에 미리 사놓고 있었기 때문에 소매 가격이 훨씬 덜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터키, 즉 칠면조 가격은 지난해 조류독감으로 6,200만 마리나 살처분되는 바람에 20%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올 초까지 2배나 급등했던 계란값은 현재 지난해보다 22% 떨어져 있습니다. 24온스짜리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0.4% 떨어진 반면 돼지고기는 0.3%, 햄은 0.5% 올라 있습니다. 특히 등심 스테이크 등 조리 안 된 쇠고기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보다 11%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선류도 전년보다 7.2% 올랐습니다. 냉동 채소는 10.7%, 설탕은 8.8%나 인상돼 있습니다. 이는 터키나 치킨 대신 쇠고기 스테이크를 즐기려는 미국 가정에서는 평균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 7천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너무 복잡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4대 실수로 수만 달러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잦은 실수로는 너무 일찍 연금을 신청했다가 1년이 지나 번복할 수 없는 경우이고 배우자 사망 시에 생존자 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신청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으며 소득 상한선을 넘겨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사회보장국의 과다 지급으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은퇴자와 장애인, 그 가족 등 무려 7천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700개 규정을 실은 2만 쪽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엉뚱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4가지 실수로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CBS 뉴스가 경고했습니다. 첫째, 널리 알려진 대로 전액받을 수 있는 은퇴 연령 67세 대신에 62세부터 5년이나 일지연금을 신청해 받을 경우 30%나 적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역으로 70세로 놓치면 108%를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2세부터 초기에 신청한 후에 1년 안에 수정하지 않으면 번복이 불가능해져 평생 30%씩 적게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18만 2천 달러를 적게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사망 시 살아남은 미망인이나 호라비는 생존자 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에서 많은 것으로 탈 수 있는데 둘 다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배우자는 60세부터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자신의 사회보장연 금액을 미리 파악한 후에 많은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장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고 계속 일할 때에는 소득 한도를 넘기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2023년 이른바 어닝 테스트는 2만 1240달러로 67세 이하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연금과 일에서 번 소득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연금이 절반인 2달러당 1달러나 깎이게 됩니다. 다만 전액받는 67세에 도달하면 1달러 20센트로 증가하는데 이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넷째, 사회보장국이 한 해에 100만 명 안팎에게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는 실수를 범해놓고서는 수년 후에 한꺼번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수만 달러를 반납하도록 요구하는데 일시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매달 분납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악명 높은 부패 정치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범죄 증거가 확인돼 추수감사절 직후 의원직에서 축출되고 형사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동료들은 추수감사절 직후 세 번째 제명 시도로 의회에서 축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패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하고 사법 처리 당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에 대한 9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연방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범죄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결론지은 56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대표하는 35세의 초선 의원인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선거자금 유용과 사기, 허위 진술 등 23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모금된 선거자금 가운데 최소한 20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완불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하는데 선거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여행을 포함해 라스베가스 등으로 여행하며 여행 경비와 스파, 보톡스 등의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자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곧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을 의사당에서 추방하고 하원 의원직을 박탈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축출 시도는 지지표 부족으로 실패했으나 상당수 공화당 동료 의원들도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범죄 증거가 나오면 제명에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어 축출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회 중이어서 연휴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 제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의원직 박탈에 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은 23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고 의원직 사임 요구도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검사의 수사에 이어 연방하원 윤리위원회의 9개월 조사로 선거자금 유용, 횡령, 허위 진술 등이 명백한 증거로 나와 있어 그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유죄 판결과 수감까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사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로버트 케네디 2세 무소속 후보,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제3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바람을 일으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노라벨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무소속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로버트 케네디 2세는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꾼 후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까지 중도 후보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싫다는 미국 유권자들이 급증하면서 제3당 또는 무소속 대통령 후보들이 광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주목받고 있는 제3의 대통령 후보들은 3인방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로 널리 알려진 공화당 정통 보수주의자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당 아성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주지사로서 재선에 성공했고 높은 인기 속의 임기를 마쳐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암치료 등 건강 문제 때문에 불출마할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최근에 노 라벨스라는 상표 없는 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1호 토론에서 호건 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최강 후보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우리의 캠페인이 그의 재선을 위태롭게 한다면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공화당원이면서도 앙숙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에서 출사표를 던진 로버트 케네디 2세 환경 전문 변호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내려와 무소속 후보로 바꾼 후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아들인 케네디 2세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3자 가상 대결을 벌인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32%, 바이든 30%에 이어 20%나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방상원에서 중도파 핵심 인물로 초당적 타협에 앞장서온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내년 선거에 상원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는 대신에 미 전역을 돌며 중도의 길을 알아보겠다며 제3당 또는 무소속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제3당 또는 무소속 대통령 후보들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은 미국민 유권자들의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싫다면서 다른 후보들의 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유권자들은 자당 소속을 포함해 70%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인플레 등으로 경제 성과가 미흡하고 80대 최고령으로 4년도 미국을 이끌기에는 극히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기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보복정치 공포 등으로 불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지역신문들이 갈수록 설 곳을 잃어버리면서 20년 만에 3분의 1이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남은 신문들의 다수는 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고 미 전국 카운티들 중에 6.4%인 200여 개의 카운티에는 지역신문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종이신문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으면서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지들은 온라인 구독으로 대거 전환해 유지되고 있으나 로컬 지역 신문들은 무더기로 운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들의 3분의 1은 20년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악시오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 내 지역 신문들은 8,891개지였습니다. 그러나 올 현재는 6,000개로 줄어들어 20년 만에 3분의 1이 없어진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일주일에 2개 이상씩 지역신문들이 없어진 셈입니다. 게다가 아직 남은 지역신문들 가운데 다수인 4,790개지는 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562개 카운티들 중에서 6.4%인 204개 카운티에는 단 하나의 지역신문도 남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또 전체의 7%인 228개 카운티들이 곧 지역신문들이 완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종이 신문들이 대거 없어지는 대신 일부는 온라인화해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재 디지털 신문으로만 운영되는 지역지들이 550개에 달합니다. 한인이나 중국계, 히스패닉계 등 인종에 기반한 지역 신문들은 720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채널, 즉 공공방송들은 215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중서부,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원주민 사회에서 지역신문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특히 지역신문의 급속한 쇠퇴는 뉴스와 정보를 이제 온라인과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접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에 따라 언론 광고도 종이신문을 외면하고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문 닫는 신문사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